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 보따리. 아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하나뿐인 손자를 홀로 애지중지 키워온 할머니와 14살 트로트 영재 이로운 군의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예요. 로운이가 SBS 트로트 대첩에 출연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자. 글쎄요. 그를 매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친엄마가 10년 만에 짠하고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아이고 복잡 미묘한 갈등을 담고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실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해가 뜨기 전 늘 그랬듯 시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이른 줄에 들어선 몸이지만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는 건 아마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덕분이겠지요. 마당가에 놓인 아기자기한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할머니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었어요. 어머나, 수국이 어제보다 한층 더 예쁘게 피었네. 로우나, 일어날 시간이다.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2층 방에서는 14살 손자, 이로운이 뒤척이는 소리가 꼼지락꼼지락 들려왔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아지, 로운이가 제일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야 하니까요. 자그마한 식당 순잔의 밥상은 10년 전부터 박순자 할머니가 꾸려온 삶의 터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며 허기를 달래는 아늑하고 정겨운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할머니는 이곳에서 진한 멸치 육수 향이 일품인 된장국이며 제철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레 준비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는 로운이에게 따끈한 아침밥 한 그릇 살뜰히 챙겨 먹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은 뭐예요? 로운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오구오구. 우리 강아지 일어났어? 로운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국이지. 밥심으로 커야 키도 쑥쑥 크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좋아지는 것이요. 로운이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살갑게 밥상을 거들었습니다. 14살 소년치고는 제법 다부진 어깨를 가졌네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해맑은 얼굴에서 먼저 가나들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특히 저렇게 환하게 웃을 때면 어쩜 그리도 쏙 빼닮았는지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죠. 10년 전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35. 젊디 젊은 나이에 하나뿐인 아들이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 한서유는 고작 4살 배기 로운이를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나버렸거든요. 어머님, 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못 살아요. 로운이는? 어머님이 좀 맡아주세요. 그날 밤 매정하게 뒤돌아서던 한서윤의 마지막 말이 박순자 할머니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4살짜리 어린 것을 혼자 키우기엔 할머니 자신도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처음 1년은 아이고 정말이지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로운이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꺽꺽 울었고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달래느라 밤새 눈물로 지새웠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약 때문일까요? 둘은 서로에게 언덕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할머니,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로운이가 배를 통통 두드리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도 절로 웃음꽃이 피어났죠. 그래. 우리 강아지, 오늘도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트로트 한 곡 구성지게 뽑아줄 것이요. 로운이는 수줍게 고개를 까딱였어요. 어릴 적부터 로운이는 할머니를 위로한답시고 곧잘 트로트를 흥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웅얼웅얼,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소리는 놀랄 만큼 깊어졌고 감정 또한 풍부해졌어요. 동네에서는 이미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이 딱 붙었을 정도였죠. 할머니, 저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장사 대박 나세요. 로운이는 책가방을 둘러매고 씩씩하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대문간에 기대서서 손자의 뒷모습이 골목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식당 개업 준비를 하며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하늘에 있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로운이가 이렇게나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단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그렇게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순잔의 밥상은 동네에서 꽤나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할머니 손맛이 그대로 담긴 된장찌개와 정갈한 제철 반찬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저 손자를 배골리지 않으려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작은 식당이 그녀의 큰 자부심이 되었죠. 오후가 되면 학교를 마친 로운이가 식당으로 종종 걸음쳐 돌아왔어요. 숙제를 하다가도 가게가 한가해질 때면 그는 자연스레 트로트를 구성지게 흥얼거렸습니다. 손님들은 로운이의 노래를 들으며 이야, 저놈 저거 물건일세 하고 감탄했고 가끔은 술기운의 노래를 청하기도 했어요. 로운아 할미한테 님과 함께한 곡 좀 뽑아보거라. 로운이는 볼을 붉히면서도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마이크 대신 국자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맑고 애절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나지막이 울려 퍼질 때면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스함으로 가득 찼어요. 로운이의 노래는 그녀에게 더 없는 위로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는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정겹게 걸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 식당에 왔던 별난 손님들 이야기, 그리고 내일의 소박한 계획들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국처럼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더없이 행복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거센 풍랑에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던 10월의 마지막 주말. 인왕산 동네 공원에서는 떠들썩한 동네 가을 축제가 열렸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순잔의 밥상 대표 음식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맛깔난 계절 나물들을 잔뜩 준비했고 로운이는 그런 할머니를 도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로운아, 잠시 숨 좀 돌리고 하렴. 그러다 큰일 나겠다. 아그야. 박순자 할머니가 비지땀을 흘리는 손자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로운이는 헤헤 웃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거뜬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아담한 야외 무대에서는 동네 장기자랑이 시작됐어요. 동네 꼬마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 앙증맞게 노래를 부르거나 어설픈 춤사위를 선보이는 모습에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고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죠. 자, 다음은 우리 동네가 자랑하는 트로트 신동 이로운 군의 무대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에 로운이는 살짝 긴장한 얼굴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아 손자를 향해 두 손을 흔들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강아지, 잘한다. 로운이가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자 공원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14살 소년의 목소리란 말인가.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성숙한 음색이 가을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거든요. 어머나, 저 아이 목소리 좀 봐. 정말 보통이 아니네. 대박. 박순자 할머니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더없이 자랑스러운 마음에 말없이 고개만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뮨. 우리 손자인데요. 로운이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열렬한 박수를 쏟아냈고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까지 보냈어요. 앵콜 앵콜. 무대에서 내려온 로운이에게 웬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함 한 장을 불쑥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SBS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대첩의 최진혁 PD라고 합니다. 방금 로운 군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재능을 가졌네요. 혹시 로운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고 박순자 할머니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 낯선 남자를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서요.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아이 TV에 한번 출연하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겠는데요. 그야말로 대박 예감입니다. 저희 트로트 대첩 다음 시즌 오디션에 한번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진혁 PD의 파격적인 제안에 로운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어요. 아니, TV 출연이라니. 지금까지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과 손자의 일상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덜컥 걱정이 앞섰죠. 할머니, 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로운이의 두 눈이 기대감으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0년 동안 홀로 손자를 키우면서 그의 트로트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로운이에게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강아지. 할 수 있지? 박순자 할머니가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어요. 그렇게 로운이는 꿈에 그리던 SBS 트로트 대첩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예선은 춘천 방송국에서 진행됐어요. 로운이는 수백 명의 쟁쟁한 지원자들 중에서도 단연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깊은 감성을 담아내는 그의 모습은 심사위원들을 단숨에 매료시켰죠. 이야, 이 정도 실력이라면 볼 것도 없네요. 바로 본선 직행입니다. 합격 심사위원장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감탄했어요. 첫 방송이 나가자마자 이로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SNS에는 트로트 천재소년 이로운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고 각종 신문이며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의 조용하고 단란했던 일상은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난리예요. 로운이가 신기하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흐뭇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구어구, 우리 로운이가 이제 진짜 스타가 다 되었구나. 아이고, 장하다 내색. 트로트 대첩 두 번째 방송에서 이로운은 더욱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만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이미 잘 알려진 트로트 명곡을 새롭게 재해석해 부르자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로운이가 부른 노래가 상위권에 번개처럼 올랐고 순잔의 밥상 식당 앞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팬들이 장사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게 다 진짜 꿈은 아니겠죠? 제가 꼬집어 볼까요? 어느 날 로운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란다. 이건 우리 로운이가 피땀 흘려 노력한 값진 결과야. 할머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아가. 하지만 아이고, 이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을까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스르륵 열리고 세련된 명품 옷차림의 한 여성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1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바로 며느리 한서윤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한서윤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아니, 로운이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뭐가 어찌된 일인지 웃으며 인사를 건네다니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손님들이 있는 앞이라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한서윤은 식당 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운이가 보고 싶어서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몰라보게 컸네요. 바로 그 순간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나오던 로운이가 한서윤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로운이는 이 낯선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눈에는 금세 촉촉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로운아.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로운이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겨우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우리 로운이의 인생에 저 여자가 또 어떤 혼란을 가져올까. 덜컥 겁이 났죠. 하지만 이미 한서윤은 로운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로운아,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믿기지가 않아. 네, 엄마야. 로운아. 로운이의 얼굴에 당혹감과
혼란의 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돌아봤고 박순자 할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온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어요. 지난 10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정성껏 키워온 손자가 이제 자신의 품을 영영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서윤은 식당 밖으로 로운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둘이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로운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박순자 할머니의 가슴은 터질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서윤이 다녀간 후 로운이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말이 줄어들었어요. 무언가 아주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죠.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로운이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섣불리 다그칠 수가 없었어요. 새벽 달기 울고 아침이 밝았고 로운이는 평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수가 현저히 적었고 그렁그렁한 눈빛에는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로운아, 어제 많이 놀랐지? 박순자 할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운이는 잠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분 정말 제 엄마 맞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맞아. 한서윤, 네 엄마란다. 로운이의 눈에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할머니의 말에 그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 가슴 아픈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로운이의 여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며 고민하던 바로 그때 띵동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더 정갈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로운이.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로운이가 현관으로 터덜터덜 나왔고 한서윤은 더없이 반가운 얼굴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로운아, 어제는 엄마가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이건 너 주려고 가져왔어. 한서윤은 로운이에게 정성껏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로운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비싼 무선 이어폰이 들어있었습니다. 로운이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나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로운이가 어색하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로운아,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좀 있니? 엄마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로운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로운이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눈빛으로 말하는 듯 했어요. 네, 학교 끝나고 시간 있어요. 로운이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이, 잘됐다. 그럼 오후 5시에 엄마가 학교 앞으로 마중 나갈게. 그때 보자. 아들 한서윤이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 사이에는 숨막힐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로운이는 할머니의 굳은 표정을 애써 살폈고 박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로운이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그러나 힘주어 쥐었습니다. 그럼 할미는 괜찮고 말고 우리 강아지 어서 학교 가거라. 이러다 늦겠다. 로운이가 학교에 간 후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따라 식당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키워온 하나뿐인 손자가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나 헐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오후, 한서윤은 약속대로 로운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로운이를 강남의 번쩍번쩍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음식들의 향연에 로운이는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이게 다 뭐지? 로운아, 혹시 엄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봐도 괜찮아. 한서윤이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운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왜 저를 떠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한서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너무 어렸어. 겨우 26에 덜컥 혼자가 되어. 네 살백이 너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또 자신이 없었지. 그래서 엄마가 도망친 거야. 나쁜 엄마지. 정말 미안해. 로운아. 로운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한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 우리 이제라도 함께 살자. 로운아. 응. 로운이의 눈이 화들짝 커졌어요. 내가? 같이 살자고요. 한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서울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어. 거기서 우리 로운이 엄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엄마가 우리 아들 방송 활동하는 것도 팍팍 밀어주고 더 좋은 학교로 전학도 시켜줄게. 응, 엄마랑 같이 살자. 아들, 로운이는 순간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나는 할머니의 작은 집을 생각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에는 다정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과연 자신이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로운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굳게 닫힌 방문과 축 처진 어깨만 봐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죠.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서윤이 또다시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로운이는 아직 2층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로운이 친권, 제가 가져가려고요. 한서윤이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뭐라고 친권? 한서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로운이 친엄마예요.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내 인연 너한테 로운이는 이미 버린 자식 아니었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한서윤은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로운이. 제가 책임지고 잘 돌볼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한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로운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서류였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로운이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손자를 저 여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엄습했어요. 대체 왜 이제 와서 로운이를 찾겠다는 것이냐. 혹시 우리 로운이가 TV에 나와서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한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TV에서 로운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단 한순간도 로운이를 잊은 적은 없었어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법적으로 한서윤이 로운이의 친모라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로운이가 잠에서 깨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한서윤은 순간적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둘 다 로운이 앞에서는 일단 이 살벌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하고 차가운 긴장감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자신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워하고 궁금해했던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터질 듯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서윤의 법적 위협은 이제 코앞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하나뿐인 손자로운이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의 가슴을 시커멓게 억제해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로운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로운이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이고, 부처님, 하느님, 제발 우리 로운이 좀 지켜주세요. 로운이는 학교 수업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 가득 어려운 공식을 풀어나가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온통 어제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10살 무렵까지 밤마다 꿈속에서 그리던 엄마의 얼굴을 10년 만에 실제로 마주하게 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자, 이로운 학생,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의 목소리에 로운이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아, 저,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운이가 멋쩍게 웃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반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쿡쿡 꽂혔어요. 요즘 SBS 트로트 대첩에 출연하며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된 로운이는 학교에서도 알게 모르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뜨거운 관심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야, 이로운, 너 괜찮냐?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쉬는 시간.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로운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어제 갑자기 나타났어.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진짜 그동안 외국에 나가 계신다던 바로 그 엄마가? 로운이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로운이에게 엄마가 아주 먼 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거라고. 그렇게 늘 둘러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얀 거짓말은 모두 밝혀졌고 차갑고 아픈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날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였어. 민준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너희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로운이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는 이제 나랑 같이 살재. 점심시간. 로운이의 휴대폰이 부르르 하고 울렸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한서윤은 오늘 방과 후에 로운이를 데리러 올 것이며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네가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죠. 로운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은 할머니 식당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로운이는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둘러 할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손님이 거의 없는 텅 빈 식당 안에서 홀로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로운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로운이가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앞치마를 질끈 둘러맸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로운이의 첫 걸음마, 꼬물꼬물 글씨를 배우던 모습,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날 아침의 설렘,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트로트를 부르던 그 떨리는 순간까지 그 모든 소중한 순간에 자신이 늘 로운이 곁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로운아, 박순자 할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내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었느냐. 로운이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저랑 같이 살고 싶대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집으로요. 박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직접 로운이의 입으로 들으니 현실의 무게가 더욱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로운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로운이는 차마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너무 어려워요.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묻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지만 로운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운이 역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로운아, 박순자 할머니가 마침내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일랑 다 접어두고 우리 로운이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게 무엇이든 할미는 우리 강아지 선택을 믿고 응원할 것이니. 하지만 로운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의 작은 흠집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세상 전부로 여기며 홀로 키워준 할머니를 매정하게 두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덥석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워하고 궁금해했던 엄마라는 존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또한 그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다음 날, 한서유는 또다시 순잔의 밥상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로운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딱 맞춰서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여전히 싸늘하게 맞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차마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었죠. 로운이, 이제 곧 올 시간이니께 앉아서 기다리시구려. 박순자 할머니가 짧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한서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정말로 로운이가 식당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입구에 서 있는 한서윤을 보고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그 어색한 엄마라는 한마디에 한서윤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구나, 로운아. 오늘은 엄마랑 시간 좀 괜찮니?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로운이는 또다시 망설이며 할머니를 힐끗 바라봤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으로 네가 알아서 결정하거라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요? 먼저 할머니 식당 일부터 좀 도와드리고요. 로운이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한서유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기다렸고 로운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숙하게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로운이는 그제야 앞치마를 벗고 한서윤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가볼까요? 한서윤과 로운이는 식당 근처 인왕산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로운아, 엄마가 정말 너무 미안해. 한서윤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고 못났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로운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한서윤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니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로운이가 아주 조심스럽고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TV에서 네가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지. 내 아들 로운이가 저렇게나 훌륭하게 자라서 저렇게 멋지게 노래를 하고 있다니. 로운이의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만약 자신이 TV에 나오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엄마는
계속해서 자신을 잊은 채 그렇게 영영 모른 척 살아갔을까? 로운아. 한서윤이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로운이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다시 함께 살자. 넌 이제 이렇게 유명해졌고 앞날이 창창한 스타가 될 나이야. 엄마가 내 곁에서 모든 걸 다 도와줄게. 우리 아들 헐을 날 수 있도록 엄마가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게. 응. 로운이는 그 말에서 어딘가 모르게 묵직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서윤의 눈을 아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유명해지지 않았다면요. 그래도 저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한서윤은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녀의 눈빛이 당황한 듯 크게 흔들렸고 로운이는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서늘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로운아, 난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정말이야. 한서윤이 다급하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로운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TV에 나오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요. 한서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네가 이해하기엔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단다. 네, 이해해요. 로운이가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컸다고 생각해요. 한서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무슨 뜻이니? 로운이는 가슴 깊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마침내 제 목소리를 찾은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 단호한 한마디에 한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로운이는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 밤새도록 제 곁을 지키면서 간호해 주셨고 학교 운동회나 학예회 때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용돈을 아껴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랑 트로트 테이프도 사주셨고 제가 노래 연습할 때도 단 한 번도 시끄럽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항상 우리 강아지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셨죠. 로운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사랑이었어요. 저를 향한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한서윤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로운아, 제발 엄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로운이는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가족은, 저에게 진짜 가족은 할머니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로운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거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운이가 들어서자 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 오느냐? 어땠어? 네 엄마랑 무슨 이야기? 잘하고 온 것이요. 로운이는 말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와라? 힘껏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딜 가겠어요? 제 집은 여기. 할머니 곁인데요. 저는 절대로 할머니 안 떠나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그토록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폭포수처럼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지난 10년 동안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순간에 눈 녹듯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손자를 그저 아주 꼭 안아주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더욱 가깝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여자였죠.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박순자 할머니의 식당으로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로운이의 친엄마로서 로운이에 대한 친권을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법이 다 무슨 소용이랴. 아이고,
사람 사는 일이 다 법대로만 되는 것이더냐. 우리 로운이가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니? 한서윤은 그러나 코웃음 치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로운이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제가 로운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머님께는 안타깝지만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으세요. 로운이는 주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확고해졌어요. 조용히 주방에서 걸어 나와 두 사람 사이에 늠름하게 섰습니다. 제 인생,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로운이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한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로운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로운아, 이건 어른들의 문제란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나서 나중에 네가 더 크면 분명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로운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한서윤은 분하다는 듯 박순자 할머니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이것 보세요. 어머님,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법원에서 다시 만나시죠. 그렇게 한서윤은 폭풍처럼 떠났지만 로운이와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이제 더 힘들고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법적 전쟁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한서윤의 위협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 할머니는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서 한 장을 받게 되었어요. 한서윤이 정말로 로운이의 친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지만 로운이 앞에서는 애써 강한 모습을 보이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세요? 로운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할미는 괜찮고 말고 괜찮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뭐가 무섭겠느냐. 다 잘 될 것이요. 다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아이고, 속으로는 피가 마르고 간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어요. 법적으로 한서윤이 로운이의 친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다시는 로운이의 할머니일 뿐 법적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혹시 몰라 미리 공식적인 입양 서류 절차라도 밟아둘 것을 이제 와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편 로운이의 SBS 트로트 대첩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이제 그는 프로그램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까지 꼽혔고 벌써부터 여러 대형 기획사에서 군침을 흘리며 러브콜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로운이의 마음은 그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한창 신나고 즐거워야 할 이 빛나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로운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대에만 집중해. 내 실력이면 이번 시즌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야. 알지? 트로트 대첩 담당 PD인 최진혁 씨가 격려하듯 말했어요. 로운이는 애써 밝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네, PD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동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어르신,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친모의 권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우리 쪽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깝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내 한 몸 부서져라 정성껏 키운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어르신의 그 헌신적인 양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겁니다. 아이고, 당연히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종종 그놈의 혈연 관계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다만 로운 군의 나이가 이제 14살이니 본인의 의사 또한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겁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추세라서요. 그나마 한 줄기 희망 같은 말이었죠.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 밤하늘에 외롭게 떠있는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먼저 가나들을 간절히 생각했어요. 아가야, 하늘에서 보고 있느냐? 제발, 제발 이 어미가 네 귀한 아들 로운이를 지킬 수 있도록 힘 좀 다오. 응, 어미에게 지혜를 좀 다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편 한서유는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신문 인터뷰에 출연하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로운이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로운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럴듯한 이야기에 깊은 동정심을 느꼈어요. 아이고, 저 엄마도 참 안 됐네 하면서요. 저는 단지 제 아들 로운이와 함께 평범한 엄마와 아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흑흑. 한서윤이 어느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처연하게 말했어요. 그 위선적인 인터뷰를 TV로 본 로운이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저게 다 무슨 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흥분한 로운이를 애써 진정시켰어요. 그래? 우리 로운이 말이 다 맞. 하지만 흥분하면 지는 것이요. 사람들은 언젠가 다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니께. 우리는 그저 지금처럼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란다. 알겠지? 우리 강아지. 법원 심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SBS 트로트 대첩은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무대를 위해 아주 특별한 노래 한 곡을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였죠. 결승전 당일, 방송국 안은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현란한 조명들이 쉴 새 없이 번쩍였고 관객석에는 박순자 할머니와 한서윤이 각각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로운이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마이크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단 한 분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제가 슬프고 힘들 때마다 항상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시고 제가 기쁘고 행복할 때면 저보다 더 크게 함께 웃어주셨던 저의 유일한 가족, 바로 저희 할머니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카메라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재빨리 박순자 할머니를 비췄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로운이의 노래는 그 어느 때 불렀던 노래보다도 더욱 절절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소절을 부르던 중 그는 노래를 잠시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할머니와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예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방송국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그보다 더 큰 함성과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는 한서윤의 당혹스럽고 굳어진 표정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했고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로운이가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박순자 할머니가 그를 눈물로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했어. 로운아 할미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 싸늘한 표정의 한서윤이 그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로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방송에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 네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똑똑히 알아둬. 로운이는 이제 더 이상 조금도 두렵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솔직한 제 마음,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 한 분뿐이라고요. 한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흥두고 보자. 우리 법원에서 보자고.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니까. 그날 밤
로우니의 그 용기 있는 발언은 모든 인터넷 뉴스와 SNS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트로트 신동 1호은 눈물의 가족사 고백 10년 동안 홀로 손자 키운 할머니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우니의 진심과 박순자 할머니의 헌신에 깊이 감동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법원 심리가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로우니와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고 맞은편에는 한서윤과 그녀의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마침내 숨막히는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한서윤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열변을 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뢰인 한서윤 씨는 이로운 군의 유일한 친모로서 이로운 군에 대한 법적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피치 못할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양육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박순자 할머니 측 변호사도 즉각 일어나 반박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순자 씨는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로운 군을 친손자 이상으로 애지중지 정성껏 양육해왔습니다. 반면 원고한 서윤 씨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로운 군이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후에야 갑자기 나타나 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의 불꽃 튀는 주장과 날선 반박이 한참 동안 오가는 동안 로운이는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로운이에게 직접 물었어요. 이로운 군의 생각은 어떤가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법정 안이 순간 물이라도 뿌린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로운이에게로만 집중됐습니다. 로운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떨리지 않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엄마는 곧 할머니였습니다. 10살이 훌쩍 넘은 지금도 저에게 유일한 엄마는 바로 우리 할머니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아플 때면 밤새도록 제 머리맡을 지키며 간호해 주셨고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아왔다고 자랑하면 저보다 더 기뻐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제가 처음으로 무대에서 트로트를 부르던 날 떨리는 저를 보며 눈물 글썽이시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응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제 할머니입니다. 혼자 힘든 식당일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와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로운이의 그 진심 어리고 꾸밈 없는 말에 법정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붉어졌어요. 한서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였고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다가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좀 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수많은 방송국 기자들과 신문 기자들이 로운이와 박순자 할머니를 순식간에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정신없이 터지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이로운 군 방금 법정에서 한 말, 정말 진심인가요? 정말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최종 결정한 건가요? 박순자 씨 원고 한서윤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운이는 그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전 할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제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그 진심 어리고 용기 있는 발언은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운이의 용기와 박순자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동받아 그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서윤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박순자 할머니의 식당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로우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한서윤이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한번 쳐다본 뒤 말없이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어요. 한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랍시고 친권을 주장하는 그건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었어. 한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로운이의 행복이, 그래. 로운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한서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너무나 의아했어요. 나 소송 취하하려고 해. 한서윤이 마침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운이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도 쭉 할머니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 로운이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네, 정말이세요? 엄마 한서윤은 입가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아주 가끔이라도 엄마랑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한테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는 않아. 로우나.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로운이가 원한다면야. 얼마든지. 로운이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어쩌면 이해라는 작은 싹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로우나. 그리고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일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 취하서 정식으로 제출할게. 그녀가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싸움이 드디어 정말로 끝난 것만 같았어요. 로운이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어디 안 가요. 영원히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지난 25년 전 아들의 허망한 죽음과 철없던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그 깊은 상처가 이제야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한서윤은 약속대로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언론은 이 반가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크게 보도했어요. 트로트 신동 1호은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최종 결정 감동의 해피엔딩 같은 희망찬 헤드라인들이 신문과 방송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로운이는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SBS 트로트 대첩 결승전 무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SBS 트로트 대첩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로운이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창밖을 가만히 내다봤어요. 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그를 환하게 반겨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난 후 로운이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오늘 있을 마지막 결승 무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로운아, 아침 먹으러 어서 내려오너라. 박순자 할머니의 따스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로운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에서는 구수하고 깊은 향이 솔솔 올라왔고 밥솥에서는 갓 지은 따끈한 흰쌀밥이 하얀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죠. 할머니, 저 오늘 왠지 조금 긴장돼요. 로운이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따뜻한 밥을 듬뿍 떠서 로운이의 앞에 놓아주었어요. 오구 오구, 우리 강아지.
긴장될 것도 없단다. 그저 우리 로운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돼. 할머니는 우리 로운이가 항상 너무너무 자랑스럽단다. 결과는 아무 상관없어.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난 후 로운이는 마지막 연습을 위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부를 노래는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로운이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에는 지난 10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했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는 결승전이 열릴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선가 로운이를 알아본 팬들이 와, 이로운이다 하고 뜨거운 환호성을 질렀어요. 로운이는 수줍게 웃으며 그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분장실에 들어가자 방송국 스태프들이 로운이를 더없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로운 군. 드디어 오늘이 결승전이네. 하하. 긴장되지 않아. 최진혁 PD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로운이는 살짝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PD님. 조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분장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런 손자의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 노래자랑에서나 노래 부르던 14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제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어엿한 가수가 되다니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격스럽고 꿈만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누군가가 분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한서윤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순자 할머니와 로운이는 순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로운아, 결승전인데? 엄마가 응원하러 왔어. 떨지 말고 잘해. 한서윤이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자그마한 선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운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그 자연스러운 엄마라는 말에 한서윤의 눈에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핑 하고 고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선물 상자를 로운이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행운의 부적이야. 엄마가 어렸을 때 아주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거든. 우리 로운이한테도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로운이는 말없이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나무 부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맙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 뒤 그것을 소중하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한서윤이 과거에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로운이를 생각하고 아끼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쩌면 새로운 이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작은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자, 방송 시작 10분 전입니다. 결승 진출자 여러분들은 모두 대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의 우렁찬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로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손자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어요. 로운아. 할머니는 우리 로운이가 저렇게 큰 무대에서 멋지게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단다. 그러니 결과 같은 것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기렴. 알았지? 로운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할머니를 힘껏 아주 힘껏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할머니. 한서윤도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로운아. 최선을 다하렴. 엄마도 여기서 끝까지 응원할게. 파이팅. 그렇게 로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대기실로 향했고 박순자 할머니와 한서윤은 나란히 객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어머님, 한서윤이 아주 조심스럽게 모기만 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운이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저 무대 위를 바라보며 한서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그 깊은 원망과 미움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정말로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운이는 내 손자이기 이전에 내 하나뿐인 아들이나 마찬가지요. 우리 둘 다 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니 앞으로는 제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오직 우리 로운이의 행복만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꾸나. 한서윤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네. 어머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방송이 시작되고 6명의 쟁쟁한 결승 진출자들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로운이는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순서였어요. 다른 모든 참가자들의 혼신을 다한 무대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사회자가 로운이의 이름을 우렁차게 호명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전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기적의 소년 트로트 신동. 이로운 군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관객들의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 로운이가 드디어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고 박순자 할머니와 한서윤이 나란히 앉아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자신이 무대에 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간절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로운이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다시 한번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